네, 이어서 K비즈 두바이 시간입니다. 이 두바이 해외 법인 설립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에는 이군행 애니월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계속해서 우리 K비즈 두바이 해외 법인 설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저희가 두바이에 프리존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때 혹시 시청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 두바이 프리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바이에는 약 30여 개의 프리존이라고 불리는 자유경제 무역 지구가 있고요. 대표적인 프리존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두바이 세계무역센터, DWTC라고 불리는 두바이 세계무역센터,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DIFC, 그리고 두바이 국제상품센터 DMCC, 국제자유무역지구, 이프자존 이렇게 대표적으로 프리존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각 프리존마다 설립 비용이나 조건 등이 좀 상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비교 후에 적합한 프리존에 법인을 설립하고 관련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말씀해 주셨던 프리존 보시면 DWTC, DIFC 등등 있는데 그 프리존마다 설립 비용이나 조건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비교를 한 후에 설립을 해야 한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종류가 좀 다양한 프리존들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어떤 점들을 각각 좀 특징으로 좀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약 30여 개의 두바이 프리존은 공통적으로 비슷한 업무 활동이 가능한 그런 프리존도 있는데요. 또 특수 업무 활동을 제공하는 구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런 특수한 업무를 할 수 있는 프리존을 좀 살펴보면 우선 두바이 국제금융센터라는 DIFC 같은 경우는 세계 10대 국제금융센터이자 중동의 최대 금융 중심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보험, 증권과 같은 금융과 관련 업무 활동을 할 수 있고요. 두바이 항공 자유구역 지구라고 하는 DAFGA라는 존이 있는데요. 이곳은 물류 중심지이자 항공 운송에 최적화된 그런 프리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 관련 서비스라든지 또는 무역 활동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바이 의료 도시인 DHCC라는 프리존도 있는데요. 이곳은 세계 최초의 의료 중심 프리존이자 중동과 아프리카의 최대 보건 의료 중심 지구입니다. 그래서 보건 및 의료 분야 사업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프리존으로 볼 수 있고요. 두바이 국제금융센터인 DMCC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상품 거래 허브라고 불리고 있고요. 무역이나 금, 귀금속, 부동산과 같은 그런 특수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바이 실리콘 오아시스 같은 경우는 중동의 최대 첨단 기술 연구단지라고 불리고 있고요. IT 개발업이라든지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업무 활동이 가능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국제자유무역지구인 이프자존이 이곳 실리콘 오아시스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프리존마다 은행, 혹은 항공, 혹은 무역, 보건 이렇게 다양한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프리존마다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특징이 다르다 보니까 라이선스도 좀 다르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공통적으로 그 사업 활동이 가능한 무역이나 컨설팅 또는 이런 활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 프리존에서 라이선스 취득이 가능합니다. 사실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이나 보험과 같은 금융 라이선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DIFC라고 불리는 국제금융센터에서 라이선스 취득이 가능하고요. 네. 두바이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금이나 다이아몬드와 같은 귀금속 거래에 대해서는 DMCC 존에서 라이선스 취득하는 것이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의료업 라이선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바이 의료도시인 DHCC 존에서 라이선스 취득이 필요하고 두바이 보건당국의 규제를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전문 분야별로 라이선스 발급이 가능한 그런 프리존들이 별도로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라이선스 발급이 가능한 이 프리존이 별도로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 프리존들 중에서 가장 많은 해외 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프리존은 어디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두바이 프리존 이 자유경제무역지구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고객을 유치하는 것처럼 사무실을 실제로 임대를 하고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바이 국제상품센터 DMCC의 법인을 설립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DMCC 존 같은 경우는 두바이 프리존 중에서도 프리미엄 구역에 좀 속하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건물 외관이 좀 화려하고 어떤 공항이라든지 또는 관광지와 가깝고 다양한 인프라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고객 유치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무실을 임대하지 않고 어떤 중개무역과 같은 회사를 설립한 그런 설립증만 필요하다거나 또는 은행 계좌 개설만 필요할 경우에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국제자유무역지구인 이프자존이나 또는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메이단존 이런 프리존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바이 프리존 중에서 이 두 개의 존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좋고요. 설립 절차 또한 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분들께서 많이 선호하고 있는 그런 프리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다양한 인프라 시설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따라서 좀 구분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두바이 프리존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아서 설립 절차가 좀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아서 많은 클라이언트를 선호하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법인 설립을 좀 대행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대행하셨던 업무 중에서 가장 좀 법인 설립이 어려웠던 그런 프리존과 또 비교적 상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좀 쉽다라고 생각했던 프리존은 각각 어디 좀 있을까요? 네,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설립이 까다로웠다고 볼 수 있는 프리존 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DMCC 존이 좀 까다롭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 검토 과정도 상대적으로 까다롭지만 일반적인 법인 설립 절차 조건 또한 좀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법인 설립 후에 DMCC 존 같은 경우는 6개월 내에 설정한 자본금 증빙과 자본금을 납입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자본금을 납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은행 개설은 필수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비자 발급도 필수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바이 은행 같은 경우는 개설의 조건 중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비자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DMCC 종 같은 경우는 은행을 필수로 개설하고 또한 비자 또한 필수로 발급받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이프자존이나 메이단 프리존 같은 경우는 자본금 납입의 증빙 절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 개설의 의무가 없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비자 발급의 의무도 없습니다. 네. 물론 은행 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프자존이나 메이단조 역시 비자 발급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업계획서 검토 과정이나 일반적인 법인 설립 조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프리존은 DMCC 존과 같은 좀 프리미엄 구역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좀 그런 설립 절차나 조건들이 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네. 그런 프리존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좋은 이프다존이나 메이단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설립 과정에 있어서 비자 발급 여부가 가장 크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비자 발급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조금 까다롭고 덜 까다롭고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또 그동안 또 해외 법인 설립 업무를 좀 진행을 하시면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두바이에서는 이건 꼭 해볼 만한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셨던 게 있을까요? 네, 가상자산과 관련된 그런 사업 활동 중에서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이나 또는 NFT 거래소와 같은 이런 서비스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두바이 라이선스 취득을 검토해 볼 만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암호화폐 토큰 발행이나 암호화폐 거래소와 같은 이런 운영을 불가능한 라이선스지만 메타버스 플랫폼이나 NFT 거래소 라이선스 같은 경우는 이런 라이선스 취득을 하다 보면 보다 전문적인 분야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것 같은 그런 마케팅 효과를 일반적인 바스프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것보다는 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지역적으로는 아프리카나 중동, 유럽 등의 사업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뭐 아시아 국가나 또는 다른 대륙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보다는 인근 지역에 설립된 회사가 유리하기 때문에 이 역시 두바이의 법인 설립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약간 블루 오션처럼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 업종이냐에 따라서 두바이가 유리하기도 하고 또는 다른 나라가 유리하기도 하지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업종에 따라서 좀 블루오션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두바이 해외 법인 설립을 좀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자그마한 팁을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바이 프리존에는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에 대한 세금이 일체 없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바이 같은 경우는 프리존 사업 활동에 대한 어떤 면허 신고와 같은 그런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되고요. 이 라이선스는 매년 갱신을 해야 되고 또한 법인 등록 주소지 역시 매년 갱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최초 법인 설립 비용보다는 물론 조금 저렴하지만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세금이 없다고 해서 매년 발생하는 비용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에 따른 프리존 설정이나 라이선스 타입, 그리고 은행 개설을 위한 비자 발급 등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두바이 설립을 검토하고 계시는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나 또는 해외 법인 설립에 관해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방송국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두바이에서의 해외 법인과 관련해서 프리존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혹시라도 또 해외 진출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분들 기업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무료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전화는 026007-8305번이고요. 또 이메일로는 mbntv1 그리고 네이버.com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함께 무료 컨설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바이에서의 해외 법인과 관련해서 프리존 함께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